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밀떡을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접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또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팟캐스트도 뭐 소소하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인원이 늘고 있어요. 그쵸. 예, 꾸준히 팟캐스트로도 많이들 좀 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밀떡,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나는 이 뭐랄까, 이 표현이 네네. 잘 만든 건지 어떤 건지 한번 들으면 안 까먹어져요. 그래요? 대량 응징 보복. 아, 대량 응징 보복. 뭐 소량 응징보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굉장히 섬뜩하기도 하죠. 음. 근데 더 섬뜩한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거라 뭐 그러니까, 알게 되면은 좀, 그렇죠. 좀 덜한데. 군사적 용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한 무언가를 또 의지를 보여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능력치와 화력을 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대량 응징 보복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있는 대량 응징 보복에 있어서의 그 메인 무기 체계.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걸로 기억해요. 삼축 체계 중에서 그 또 삼축 체계를 뭐 국군의 날에도 그랬고 아덱스에서도 그렇고 조금은 이제 일반 행사 때, 오픈된 행사 때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킬체인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그런 무기 체계들이 뭘까? 네. 그걸 이제 보라매와 엮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대량 응징 보복은 또 그 삼축 체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의 체계잖아요. 대량 응징 보복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무기 체계가 제일 중요한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 만하네요. 진짜 고현준 앵커님께서 아주 잘 제대로 짚으셨는데. 그러니까 삼축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핵도발이 있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먼저 체크하고 어디에서 쏠 건지 보고 거기를 먼저 때리는 게 있을 거고. 준비 전에 그렇죠. 때리는 게 이제 킬체인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킬체인 얘기할 때는 하늘에서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럼 얘가 평. 발사했어. 그럼 이때는 일단 KAMD, 한국형 방공망, 미사일- 다층 방공망을 미사일 방어 구성했죠, 체계라고 우리가. 뭐 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고고도, 중고도, 마지막 이제 저고도에서 계속 방어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렇지. 보복해야죠. 이게 날라온다 치면 얘를 다 때린 다음에 소위 말해 원점 타격이라는 거죠.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쏜 그 원점을 향해서 또 지도부를 향해서 그럼요. 응징 보복하겠다. 그거를 용서치 않겠다. 네, 네. 아주 대량으로 응징 보복했다 해서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대량 응징 보복할 때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발사가 되겠죠. 음. 뭐 공중에서도 발사될 수도 있고, 해상에서도 발사가 될 네. 수도 있고, 지상에서도 발사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무기 플랫폼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빠른 게 제일 우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빠르게 응징 보복해야 되니까. 빠른 거로 따지자면 탄도미사일로 응징하는 거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미소 냉전 때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론적인 배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걸로는 대표적으로는 대한민국 탄도미사일이겠죠.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네. 현무 시리즈. 현무 시리즈. 예. 네. 그렇죠. 현무 시리즈가 대표적인데, 현무 시리즈는 사실 말은 똑같아요. 예전 뭐 K2라고 알려진 그 현무 2에서 현무 2로 불리지 않고 이제 갑자기 현무 2 A, B, C 이렇게 됐는데, 바로 그 현무 2 A, B, C가 개발된 그 탄도미사일부터는 완벽히 기존 뭐 예를 들면 현무 1이랄지 현무 A가 안 붙은 현무 2와는 전혀 다른 탄도미사일이죠.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사거리 이 연장이 계속되고, 우리가 그런 사거리 제한이 철폐가 되고, 또 탄두의 무게의 제한도 철폐가 되면서 계속해서 발전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A, B, C로 현무2의 탄도미사일이 있고요. 바로 이번 국군의 날에서 아주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알려진 현무2C하고 현무4가 이번에 공개됐잖아요. 완전히 공개가 돼서 발사 차량까지 공개가 돼가지고 제가 유심히 또 봤고, 많은 분들은 현무2C가 지나갔는데도 현무4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알죠. 현무2C인지 현무4인지는 좀 더 보면 알아요. 그때 F-35B 볼 때부터 이럴 알아봤어 때 내가. 또 물어봐야지. 뭐 보고 압니까? 거기 뭐 이렇게 메이커 적어놓은 거 보고 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가장 쉬운 거 바퀴수. 바퀴수. 그런 거 잘 안 보죠. 근데 바퀴가
5축 10개의 바퀴로 돼 있으면 세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야. 아니 셀 필요도 없어요. 5축으로 돼 있으면은 현무 4, 현무 4에 그 발사되고요. 4축으로 돼 있으면은 현무 AB에 발사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답은 정확하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무 2C도 5축이에요. 바퀴는 5개예요. 그럼 뭘로 하느냐? 발사대 밑에 발사 차량 제일 끝에 보면 미사일을 지지하는 그 지지대가 있어요. 그 크기가 너무 달라요. 현무 너무 4와 다르다고는 하지만 크기가 다르다고. 완전히 다르죠. 예. 모양이 다른 것도 아니고. 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크기가 다른 거죠. 그럼 멀리서 보면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충분히 보여요. 멀리서 봐도 보여요? 사진을 대비를 안 해서 그렇지 충분히 보이고. 박연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죠. 아니 우리 둘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둘이 알아봐요? 알아봐요? 그렇죠. 일단 뭐 얼굴 크기도 차이가 나고. 아니 나는 한 번씩 정말 신기해요. 그거. 그런 재미인 거죠. 네. 그런데 소소한 재미들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겸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무 현무 2의 ABC를 나누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현무 4를 나눌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는 분들, 네. 이런 능력자들이 우리 밀떡에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네. 나는 이거 보고 구별한다. 좋네요. 네. 바퀴 수 이런 거 재밌잖아. 네. 뭐 박연이 이건 몰랐구나. 어... 한번 이렇게 지적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보내주시면 소소한 부분도 좀 많이 있죠. 많이 얼마나 있는데. 많겠습니까? 여러분 좀 댓글 보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발사 차량도 공개가 돼서 뭐 이번 기회에 뭐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무 4까지 공개한다는 거가 중요한 거죠. 네. 일반인들한테. 그런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정도 위력의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사실 현무 4에는 현무 4-1, 현무 4-2, 현무 4-4가 있어요. 예. 4-3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 중에 현무 4-1과 현무 4-4는 실전 배치가 됐어요. 이거 무슨 버스 번호도 아니고 4-1, 4-1, 4-1, 4-2, 그다음에 4-4. 4-3는 왜 안 만든 거예요? 앞으로 나올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 3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부터.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뭐랄까 그 기술적인 조금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현무 4를 베이스로 탄도미사일 그 다시 1, 2, 4 뭐 이런 거는 뭐냐면 순서예요? 아니요. 지상에서 차량에서 발사되는 게 현무 4-1이고요. 그 다음에 현무 4 중에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게 현무 4-4가 되겠습니다. 잠수함. 그럼 3는 나오면 어디서 발사돼요, 얘는? 제 추정으로는 전투함에서 발사될 것 같고 그것은 바로 합동 화력함이 되지 않을까. 야, 이런 걸로 다 어떻게 재밌네. 왜냐면 나는 1, 2, 3 빼고 4 간 게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3를 싫어해서. 아니면 뭐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탄약창 출신인데 네네. 대한민국에 탄약창이 9개가 있는데 내가 11 탄약창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4랑 10이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4창하고 10창은 안 된다. 왜냐면 우리 11창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뺀 게 아니냐. 지금 4-3이 뭔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었네. 그걸 뺐으면 4번을 뺐겠죠. 기술적으로 다음에 개발되기 위해서 이제 살짝 건너뛴 거고요. 뭐 계속해서 이야기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자꾸 뇌리에 있어가지고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거 사실은 사창 뭐 그런 거 재밌는 이야기인데 뭐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현무. 근데 그 현무 4는 또 장난인 거예요. 현무 5는 그죠. 공개를 안 했죠. 그러나 이제 그 언론에서는 많이 비쳤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 발사를 했다. 주석공 때린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주석공은 현무 4도 충분히 때리고도 나고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그 지하 벙커. 그렇죠. 숨어 있는 것까지 다 때릴 수 있다. 지하 벙커를 현무 4 갖고 위력이 안 되니까 아예 그 탄두 무게를 무려 8톤과 9톤까지 간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핵무기급이에요. 덤프 트럭을 앞에 하나 달고 뛴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핵무기처럼 굉장히 광범위를 타격한다기보다는 지하 깊숙이 지금 땅 두더지처럼 들어가 있는 이제 모 집단을 아예 그냥 괴멸시키겠다라는 의미에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거지만 그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현무 5도 지금 현재 실사격을 4번인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성공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전 배치도 머지않았다. 다만 실전 배치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국군의 날에 일부러 공개를 안 했다.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박 의원님. 네. 그러면 현무 5까지 나왔는데 네. 그러면 현무 6은 계획이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뭐 그거는 뭐 일반 분들 또 밀리매니아 분들이 붙이기 나름이겠지만은 그렇죠. 공식적으로 네. 현무 6가 나온지는 않고 있고 네. 현무 6가 만약 나온다면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완벽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아하. 되겠다. 사정거리가 뭐 3,000km, 어우야. 5,000km 되는 그러면 중국 전역을 커버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미사일 그 사거리 제한 거리가 네네. 풀렸잖아요. 네.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당시에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기술의 발전과 우리의 능력이 발전하면서 점점 거리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전술적인 가치는 비단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점점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전술적인 가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그거는 전략적 측면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뭐 그 무기를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중국하고 뭐 대외 관계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 이거 이런 있다. 거 있어. 우리 있어. 건들지 마. 이런 거죠. 돈 타치미. 건들지 마. 돈 터치민이라고 돈 타치미라고 타치지. 타치지. 완타치. 근데 너무 지금 그 현무 미사일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원터치죠. 원터치, 원펀치. 네, 우리는 안전하게 뭐 전투기를 띄우거나 뭐 부대가 진격해서 막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인명 피해 발생할 필요 없이 그냥 버튼 눌러서 저기 중국 어디 저 끝, 러시아 어디 끝, 그 다음에 또 일본이 뭐 하면 저기 홋카이도 뭐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미사일 능력의 발전이라는 건 주변국들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크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국제 정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 사거리 제한을 미국에서 결국 키를 쥐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풀어버린 이유가 중국 견제를 하기에 아주 적당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을 이용하는 그래서 거죠.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제 한반도가 전략적 요충지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그렇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걸 이용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어떤 대외 관계에 있을 때 좀 수평의 관계를 그나마 유지할 수 그렇죠. 있는 거다. 결국 뭐 자주국방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예. 자, 우리가 삼축책의 이 내에서의 대량 응징 보복, 결국은 그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것까지 안 가는 게 네. 사실은 좋은 건데. 좋은 그렇죠? 거죠. 저쪽에서 아예 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네. 시작도 안 할 테니까 킬체부터. 그렇죠. 예. 하지만 만약에 벌어졌을 경우,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방송에서 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작사를 내버리겠다. 그렇죠. 결심과 동시에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원점은 완전히 타격이 그러니까 되고 발사됐던 곳은 뭐 당연히 거기를 그리고 지도부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만약에 있죠. 우리가 현무 4나 5를 쐈어요. 네. 그럼 북에서 네.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삼축 체계로 간다 보면 대응 카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킬체인으로 인해서 앞에 전 단계 킬체인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발사대가 제거되겠죠. 그게 뭐 절반이 제거될지 아니면 뭐 3분의 1이 제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 규모가 축소될 거고 예. 그리고 우리가 탐지산이 그래서 중요한데 그건 뭐 다른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여러 지역을 다 속속들이 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맞으면 맞을수록 그들이 다시 뭐 어떤 타격 자산으로 대응한다기보다는 우리의 타격 자산을 그들이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없이 약한 게 북한을 한정한다면 북한 쪽이고요. 지금 중국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저는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진 아니죠. 거기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에서 또 보셨지만은 S-300이랄지 또는 S-400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만능의 그런 방공망이 아니더구나라는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패트리엇이 좀 밀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나마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 패트리엇이 좀 더 나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러빠 선생님들은
이제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계속해서 뭐 S400이 최강이다라고 하는데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체계 부분에 있어서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 S400이 굉장히 잘 갖춰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여러 분야, 여러 고도에서의 다층 방어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체계이긴 한데 그것이 갖추어지려면 여러 가지 바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우리나라의 대량 응집 보복 체계 막기 위해 전 기상천외한 방법을 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숨어 있을 주석궁이나 이런 데 위에 북한시 주민들을 왕창 모아놓는 거예요. 약간 인간 방패처럼. 진짜 이런 방법을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쓸 것 같아요. 민간인 인질방패 그렇죠.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근데 이게 핵까지 간다는 전제하에서는 이거는 뭐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우리는 대량 응징 보복을 해야 된다고 그럼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죠. 뭐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시작하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전쟁을 이 모든 우리의 얘기들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네. 거지. 만에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대전제를 깐 거죠. 일어났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일어났다면 하는 거죠. 근데 일어나기 전에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방편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것을 대량 응징 보복을 조금 더 지상의 플랫폼으로만 국한한다면 조금은 제한적이겠다는 생각이 대한민국의 생각이고 전략적으로 나갔을 때 해상에서도 계속 발사를 해야겠다. 워낙 영토도 좁고 이제는 8톤, 9톤 되는 현무 5급만 가더라도 기동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상당할 거예요. 그런 발사 차량이 물론 엄청나게 크고 그렇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동 화력함이라는 그런 개념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다방면에서 대량 응징 보복을 하겠다. 넓은 바다가 또 그쵸. 있으니까. 예. 자 오늘 저희가 다뤄봤던 이야기 삼축체계 중에서 대량 응징 보복 관련해서 현무 이게 2에서 시작해가지고 쭉쭉 올라와서 5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올 테니까요. 밀떡 많이 애정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